답답해서 내가 가르치는 GIS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동네 그리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딱히 거창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도로라든가 시설물, 포인트 데이터, 그리고 뭐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거 다 누군가가 하나하나 그렸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의 노동력을 갈아가지고 만든 거일 텐데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만드느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데이터가 따로 필요가 없고 그냥 본인이 그리고 싶은데 지역 아무 데나 선택하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자, 지도를 그릴 때는 보통 세 가지를 써요. 포인트, 라인, 폴리곤을 쓰는데 그 피처 레이어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데이터베이스 가시면은 우리 동네 지오 데이터베이스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 라인, 폴리곤을 만들게요. 우클릭하시고 뉴, 피처 클래스 하신 다음에 여기 중에서 포인트 하나, 라인 하나, 폴리곤 만드시면 돼요. 포인트는 그냥 포인트로 할게요. 그리고 넥스트 한번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필드를 타입을 하나 넣을게요. 필드 여기 밑에 이거 클릭하시고 타입을 하고 종류는 텍스트로 할게요. 그리고 피니시. 이런 식으로 라인하고 폴리곤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가지가 다 완성이 되면은 그냥 맵에다가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 레이어를 가지고 추가를 하시면 되는데 에디트에 가셔서 크리에이트 누르시면은 여기에 있는 이 세 가지 레이어가 여기 뜰 거예요. 이 중에서 원하시는 거 선택하셔서 그리시면 돼요. 만약에 나는 포인트를 그리고 싶다면 포인트 클릭하시고 원하는 데다가 그냥 점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라인을 그리고 싶다. 그럼 라인 선택하시고 이런 식으로 점을 하나하나 끊어주시고 마무리할 때는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폴리곤도 잡고 모서리 하나하나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옵션이 좀 있을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거를 하나씩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포인트 기본이 첫 번째 이거고 그냥 클릭하면 되는 거. 그다음에 포인트 at end of line 이게 있어요. 이거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선을 계속 따라서 그리다가 선택한 마지막 지점에서만 점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리고 create points along line 이거 하시면은 선을 따라 가지고 점을 추가해 주는데 자 이렇게 선 하나 선택을 하시고 여기 select line 선택하시고 선 하나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나눌 거냐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리 만약에 뭐 500m 50m마다 나눠서 그려주세요 하면은 이렇게 점이 생기는 거죠. 50m마다. 그래서 뭐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거 하실 때 점 찍으실 때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G 해가지고 뒤로 간 다음에 보시면은 옵션 중에 스타트 오브 라인도 있고 엔드 오브 라인도 있고 그 다음에 길이를 여러 개 예를 들어서 1m, 2m, 3m, 4m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m, 20m, 30m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민을 해가지고 길이를 재보면은 이런 식으로 10m, 20m, 30m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쉽게 하시려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은 그리드가 있고 스냅핑이 있어요. 그래서 스냅핑을 클릭하시면 스냅핑 온이 되고, 예를 들어서 어디에 스냅핑이 될 거냐, 이런 옵션들이 생깁니다.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격자, 그래서 그리드에도 스냅핑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메저 툴을 이용해서 그려보면은 여기서부터 스냅핑 돼서 정확하게 10m, 여기서 여기까지 스냅핑 돼서 20m,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드 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클릭을 하시면은 그리드 세팅이 있어요. 여기서 나는 몇 미터마다 내지는 몇 피트 몇 킬로미터마다 격자를 그려달라, 그리고 격자 색깔, 그리고 그 축적 어디까지만 격자를 보여주고 그 이상 나가면 보여주지 말라, 이런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격자 클릭하시고 세팅 오리진 이거 하시면은 격자를 어디서부터 그려라,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도 있고, 격자를 이런 식으로 돌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정밀 작업하실 때는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격자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라인 툴을 한번 보러 갈게요. 라인에 가시면은 종류가 몇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기초적인 거는 처음에 보여줬던 라인, 시작, 끝점, 더블 클릭. 두 번째는 이제 90도로 꺾이는 거. 하나 찍고 무조건 90도로밖에 못 가요. 그래서 사각형 건물 따거나 뭐 도로 정확하게 그릴 때, 이럴 때 좋겠죠. 그리고 스플릿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는 곳마다 다 잘라줘요, 도로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잖아요, 선을. 그럼 이제 셀렉트를 하시면은 이게 하나, 이게 하나, 이런 식으로 선이 겹치는 부분을 다 잘라줍니다. 그리고 레디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점 하나를 찍고 여기서부터 여러 개 선을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점을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투 포인트 라인, 이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찍을 때마다 선이 그냥 하나씩 그려진다고 보시면 돼요. 더블 클릭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선호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많이 쓰는 프리핸드, 말 그대로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계속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더블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선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트레이스는 선 하나 잡고 이렇게 마우스를 따라가면은 그냥 그거 따라서 그대로 그려줘요. 그리고 선 따라서 하나 새로 그리거나 길이를 좀 짧게 해가지고 다시 그리실 때 트레이스를 쓰시면은 이런 식으로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폴리곤을 볼게요. 폴리곤은 종류가 좀 많아요. 기본적으로 아까처럼 첫 번째 건 모서리 하나씩 잡으면은 그냥 그려주는 거. 아까처럼 90도로 그려주는 이런 게 있고, 원, 직사각형, 타원, 이런 식으로 템플릿이 여러 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프리핸드도 이렇게 있고요. 나머지는
음, 사실 제가 별로 쓰질 않아가지고 딱히 설명드릴 게 없는데 여기도 트레이스가 있어가지고 여기 잡고 여기까지 그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 있는 폴리곤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트레이스를 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디프런스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여기 폴리곤이 하나가 있고 여기 위에다가 폴리곤 하나 더 그리잖아요. 그러면은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채워주는 폴리곤을 새로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크게 그려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 이 가운데는 이미 색깔이 칠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폴리곤이 생기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는 쉽게 그릴 수 있는데 이걸 나중에 수정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기잖아요. 모서리를 바꾼다든가 그냥 건물 자체를 잘못 입력해가지고 내용을 다른 걸로 바꾼다든가 이래저래 수정할 일들이 생기는데 그때는 에디트 보시면은 모디파이가 있어요. 여기에 이걸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자주 쓰시는 툴들이 이렇게 나와요. 무브라든가 무브는 이렇게 선택하시고 피처 하나 선택하시면은 끌어서 옮기는 거예요. 원하는 데다. 다음에 로테이트는 말 그대로 돌리는 거. 음. 그리고 스케일. 스케일은 말 그대로 잡고 스케일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툴을 보시면은 활성화시키면 여기 노란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건데 만약에 이거를 축을 바꾸고 싶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직사각형 이거를 우측 이거를 왼쪽 위를 기준으로 해서 돌리고 싶다. 그럼 컨트롤 키 누르시면은 이 노란 점을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회전축을 바꾸거나 스케일, 무브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많이 쓰는 모디파이 이렇게 보시면은 에디트 모서리 수정 이런 식으로 모서리 하나하나 잡고 바꾸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모서리를 추가하거나 모서리를 지우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리쉐이프. 리쉐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도형을 하나 그렸어요. 근데 도형에다가 뭐 덧붙여야 돼요. 그럴 경우에 리쉐이프 선택하시고 도형을 선택하신 다음에 모서리 잡고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은 이게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쉐이프를 쓰실 수가 있고 리플레이스 지오메트리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박스를 여기다가 그렸잖아요. 근데 사실 이 모양이 아니라 이 모양을 땄어야 돼요. 그래서 리플레이스 지오메트리 선택하신 다음에 바꾸고 싶은 도형을 그려주시면은 이걸로 바뀝니다. 이거 아마 자주 쓰시게 되실 거예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컨티뉴 피처.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다도해 해상공원 가면은 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한 폴리곤으로 묶어서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은 폴리곤 잡고 이런 식으로 한 폴리곤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개의 도형을 묶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시면은 도형은 3개지만은 피처는 하나죠. 그래서 그냥 다도해 해상공원이 가장 쉬운 예제일 거예요.
그리고 generalize. 예를 들어서 제가 도형을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뭐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거를 모서리가 너무 많으면은 나중에 렌더링 할 때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렌더링 문제 때문에 주로 쓰는데, 다시 모디파이 가서 제너럴라이즈, 그래서 스무드라든가 심플리파이로 하면은 모서리 개수를 줄여줘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줄여졌죠. 스무드 하면은 이런 식으로 둥글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너럴라이즈 툴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익스플로드, 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거 3개 그린 거 있죠. 피처는 하나인데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 이거를 다시 각각 하나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익스플로드 이거 선택하시고 익스플로드 하시면은, 이제 선택하시면은 하나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익스플로드는 이런 식으로 컨티뉴 피처랑 같이 묶어서 쓰실 때가 많으실 거예요. 다음으로 이제 스플릿, 말 그대로 나눠주는 건데 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을 그어주시면은 이거 따라서 그냥 잘려져요, 도형이. 그래서 뒤로 가게 해가지고 다시 원상태로. 그리고 디바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플릿을 좀 더 정교하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퀄 에리아라든가 프로포셔널이라든가 뭐 길이를 똑같이 해가지고 나눠달라. 그래서 위드를 만약에 100으로 하고 폴리곤 3개, 4개 그려주세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나눠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멀지는 말 그대로 잡고 하나로 뭉쳐주세요. 그리고 버퍼 저희 어차피 많이 쓰잖아요. 버퍼 15피트 버퍼 만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버퍼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도로 그릴 때 많이 쓰는 카피 패럴렐, 선 하나 잡으시고 이제 도로 우측 좌측 리밋을 그린다거나 할 경우에 보시면은 단위가 있고, 예를 들어서 10피트로 좌우로 그려주세요. 이렇게 좌우에 라인이 그려지는 거죠. 이걸 기준으로 다시 뭐 50피트 이런 식으로 선 여러 개 그릴 때 자주 쓰시는 카피 패럴렐. 옵셋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리 띄워주세요 이거고, 미러, 그리고 이제 아파트 같은 거 동이 좌우로 대칭되게 많이 짓잖아요. 똑같은 거라든가 이런 식으로 모양이. 그럴 때 이렇게 선택하시고 미러 선택하시면은 선을 하나 이렇게 그으시면은 좌우로 대칭되게 똑같이 그려주는 거예요. 이거 정말 꿀입니다. 진짜 시간 엄청 아껴줄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쉽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이거 때문에 이 동영상을 준비한 것도 있어요. 정말 꿀 기능입니다. 이 아파트 보시면은 보통 101, 102, 103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동이. 근데 순서대로 안 가는 것들도 있고, 이거 하나하나 손으로 입력하면 한참 걸리잖아요. 그때 시간을 아껴주는 꿀 기능, 시퀀셜 넘버링입니다. 이거 선택하시고 쓰고 싶은 레이어 선택하신 다음에, 저희는 동이름을 타입에다 저장한다 치고 포맷을 이렇게 할게요. 보통 100 몇 동으로 시작하고 변수 샵으로 넣고
끝에 동이라고 이름 붙인 다음에 시작은 1, 그다음에 숫자는 1씩 올려주세요. 시퀀셜 넘버링 클릭하신 다음에 시작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101, 102, 103, 104, 105, 106동 이렇게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하면은 저희 처음에 했던 101동 있죠? 102동, 103동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연결해서 한다면 이게 107부터 이렇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201동부터 시작한다. 20을 바꾸고 1로 하고, 만약에 순서대로 안 돼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그냥 클릭하셔도 돼요. 그럼 이제 다시 선택해서 보시면은 201동, 202동, 3동, 4동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정말 꿀기능입니다. 이거 활용하는 방법도 많은데 일단 기초만 이렇게 아시면은 나중에 작업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꿀기능입니다, 여러분. 꿀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머지 기타 등등은 제가 별로 안 써가지고 딱히 드릴 말이 없네요. 대충 마지막에 셀렉트하고 딜리트하면 지워진다. 그리고 피처 이렇게 데이터 피처 테이블에서 수정하기 내용 수정하기 귀찮으시면은 어트리뷰트 창 열어 놓으시면은 여기 다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여기서 내용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뭐 303동 이런 식으로 노동력을 갈아 넣으시면은 이런 피처 하나하나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뭔가 여러분한테 과제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여주기죠,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그릴 수 있고 어디에 쓰며, 그리고 여러분의 작업을 편하게 할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노시면서 하나하나 실습을 그냥 재미삼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수라든가 길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하나 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저희가 너무 기초적인 것만 했기 때문에 분석 쪽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뭘 할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일단 분석 관련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봐요.